자, 이겁니다. 이 아고라에 가면요, 아고라에서 윤상원이라고 치시면요, 이분이 참 부동산에 대해서 참 해박한 지식을, 그리고 날카로운 촌철살인을 많이 이렇게 쓰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거에 무너질 경우의 수를 써놨는데요, 너무나 핵심을 잘 짚은 내용 같다라고 해서 제가 요걸 마무리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현재 값에서요, 15% 전후에서 추가 하락할 때 금융위기가 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이나 또는 이탈리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때 거의 100%입니다. 거의 스페인 지금 뭐 말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률 아시죠? 그냥 실업도 그렇고요. 스페인의 한번 제가 마지막에 침할 때 여러분 그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예요. 마드리드에 사람들이 막 다 점거하고 있답니다. 아파트를. 아파트가 비어가지고요. 거기를 노숙자들이 다 점거하고 있답니다. 마드리드에, 수도에. 그러면 수도가 아닌 데는 어떨까요? 끔찍하죠. 스페인은 이미 디폴트를 선언해야지 옳은 나라입니다. 선언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터지면 제2, 제3의 리먼 브라더스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값이 집값 대비 80%를 넘어갈 때 현재 수도권 전세 비율이 70%랍니다. 이럴 때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랭킹 10위권의 건설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것도 지금 PF 때문에 지금 거의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지자체 중에 어느 한 곳이 디폴트를 선언할 때 인천 유명하답니다. 인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올스톱입니다.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아파트 폭락이 올 거예요. 강남, 송파, 위례, 신도시에 45,000개 입주 폭탄이 시작될 무렵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있을 거라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이 이겁니다. 7번, 8번. 먼저 7번, 100만 공직자. 2015년을 전후로 해서요. 이건 좀, 데이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올해 가을부터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 가을부터. 무려 100만 개. 그러면 약 70만 개 이상이, 여러분, 빈집으로 뚫려버린답니다. 70만 개 이상이. 100만 공직자, 그리고 147개 수도권 공기업들이 싸그리 모두 다 세종시 혁신도시로 이전이 완결되는 시점이, 그러면 수도권이 완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요, 가계부채는 그냥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건데요. 바젤3 국제협약이라는 것이 발효가 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2015년까지 예대 비율을 90% 이하로 맞춰야 된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예대 비율이 175%니까 대출을 대략 85%를 회수해야 된답니다. 85%를. 예금을 늘릴 수는 없어요.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85%를 회수한다?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계부채가 터질 때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만기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바젤 협약이 발효가 되면 그냥 한국 경제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85%를 회수할 수가 없어요. 무디스 이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베이비 부모 1000만 개 돌파시, 이것도 2015년 때 이렇게 된답니다. 출구 전략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두 번 얘기 안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파트가 추락할 거랍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가 오래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숙자분들이 집을 차지하는데, 그 사진이 없네.
이분들이 지금 중국에는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어디서 거주하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박재환 씨요.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부동산 막차, 탄 고통 지켜볼 수밖에 없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큰 흐름 반전시키기 불가능하다라고 2012년 9월 12일 불스앤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답니다. 이제 정부도요. 정말 모든 대책을 다 써봤죠. 아무것도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량이 여러분 거품 붕괴의 징조는 거래량 실종입니다. 이미 거래량이 실종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미 시작된 겁니다. 붕괴는 시작된 겁니다. 이제 죄송하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은이요. 한국은행이 올해가 생산인구가 정점이다. 부동산 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12년 73.1%를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50년 이때까지 안 갈 거고요.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도 물건입니다. 집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물량을. 근데 지금 우리 베이비머 세대들이 사는 이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은퇴하거나 혹은 이게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못 받아준다는 겁니다. 물량을. 그럼 터지는 거죠.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고요. 이겁니다. 그게.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1990년도였답니다. 근데 부동산 거품이 언제 붕괴했냐? 1년 후에 붕괴했다는 겁니다. 스페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05년이었는데요. 부동산이 언제 붕괴했냐? 2년 후인 2007년에 붕괴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12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더 늦어도 2015년 안에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해서 사라질 거다. 가계부채가 터질 거다. 우리가 거지가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과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의 모든 자산이 밀집된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없습니다. 전부 훈마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따라서 일본이 붕괴하고 잃어버린 2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붕괴하면 잃어버린 50년을 맞을 겁니다. 그냥 거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계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초중교, 고등학교 추이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5% 추가 하락할 것 같다 보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5%가 추가 하락하면요. 여러분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뭘 더 보겠어요. 뭘 더 보겠어요. 거래 실종, 완전 거래 실종인 거죠. 뭐예요? 그렇게 쉽게 떠날 줄은 몰랐는데 한마디 말 없이 말도 없이 보내기 싫었는데 막차는 떠나갔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고요.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경제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셨죠? 돈 냈습니다. 돈 내고 오셨습니다. 지하철비 내고 오셨습니다. 버스비 내고 오셨습니다. 기름 넣고 오셨습니다. 와서 밥 먹었죠? 여러분, 라면 사지 않았으면, 김밥 안 샀으면 여러분 굶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 시스템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실행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질 조짐이 너무나 강력하고요. 빠르면 올해 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습니다. 늦어도 2015년을 전후해서 터질 거다라고 모든 수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거지가 돼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고통받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다림줄에 부족해서 남겨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탓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를 깨워서 주님 옷자락 붙자려고 애를 쓰는데,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똑같이 환난에 던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곧 우리가 생그지, 이 나라 전체가 거지로 넘쳐나는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것은, 그게 늦어도 뭐 지금 통계적으로는 2015년 안에 그것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언론에서 팩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런다면 그 뜻은 2015년 안에도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온다라고 시한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김전호사 드디어 또 시한부 얘기하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가 무너지면 주님이 오실 거고, 주님이 오실 거면 우리 환난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만약에 2015년 안에도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언제 딱 오니까 준비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저는 또 경제 무너지는 것들을 팩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사이트에 올려드릴 겁니다. 다른 기사도 많이 보시겠지만요. 제가 올려드리는 기사만큼은 꼭 찬찬히 읽어보셔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다 끝났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이제는 세상을 여러분 좀 놓으셔야 됩니다. 즐기는 것들, 그리고 꿈꾸는 것들, 세상의 꿈도 다 접고요. 다 접으세요, 세상의 꿈. 세상을 놓으라. 지금 막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러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내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꿈에 대해서 이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꾸셔야 됩니다. 이 불을 다 켜주시죠.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잘 믿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시고 그거에만 올인하는, 그러면서 세상 일을 병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주님이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연이 징조가 일어나니까, 뭐 기타 여러 지진이 일어나니까, 화산이 일어나니까, 테러가 일어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들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확 닥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뭐 꿈에서 내가 봤는데 주님이 언제 맨날 며칠 오신데, 이런 얘기 귀등에서 흘려버리시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요, 마가복음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가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깨어서 준비해야 돼, 너희들 잠들면 안 돼 라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인류 역사상 지금 처음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외침할 때 말씀드렸죠? 테러.
우리 아까 그 마지막 시대 CD 동영상 보면서 테러 일어난 거 보셨죠? 테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무서운 일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화씨 9.11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무서운 일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쩔게 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예.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온역, 전염병, 그리고 자연, 지진, 너무나 끔찍한 일들, 그리고 배도, 데살로니가전서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다. 배도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도가 안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 적그리스도다. 그 사람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먼저 분명히 배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WCC를 통해서 한 종교로 지금 융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인, 경제붕괴 사인, 자연의 징조 사인, 세상 징조 사인, 사람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맨날 살인사건이 맨날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인사건이 맨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동사애가 판을 치고 와서 남자들끼리 뽀뽀하는 것이 사진에 버젓이 올려가고 우리나라에서 동방예의지구한 이 나라에서 따라서 이런 모든 사인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도 너무나 임박하게 정말 문 앞에 계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이제 부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오늘 내일이라도 주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가슴에 새기시고는요. 더 이상 세상의 죄미 같은 거 추구하지 마시고 더 말씀 보시고 마지막 때 준비하는 길은 뭡니까? 기름 등불이 뭡니까? 말씀 많이 보는 겁니다. 늘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귀에 꽂고 들으시고 밥 먹으면서 말씀 들으시고 주무시면서 들으시고 MPC를 위에 놓고 다니세요. 우리 휴대폰 머리맡에 놓고 주무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여러 가지 말씀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잠에서 깨보세요. 그리고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가족들 살려주세요. 성도들 지켜주세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 안 들을 때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을 때만 주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관광하러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다 오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받았사오니 마지막까지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큰 웃음으로 큰 기쁨으로 만나뵐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 성도님들 휴식 남은 시간 좀 잘 쉬시고요. 화씨 9.11은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따로 광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졸라 뵙겠습니다.